네,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들어오시는 리더님들 집이면 가능하면은 화면 좀 켜 주세요. 화면 켜고 우리 정말 아이 컨택하면서 오늘 또 네, 즐거운 미팅을 한번 해 봅시다. 네, 청경심 리더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스폰서님 들어왔다고 또 하트도 날려주시고, 네. 자, 오늘 정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재미있고 또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리더님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또 소개해서 빨리빨리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오늘 또 소비자분들도 우리 소비자 줌 미팅으로 또 우리 최수정 리더님이 이제 후원이 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미팅 듣고 좋아해 주셔 가지고요. 이렇게 또 오프라인 미팅까지도 연결이 됐고 또 심하인 리더님이 우리 팀 또 그 프로모션 걸어 주셨잖아요. 아시죠? 근데 원데이 세미나가 2 점이기 때문에 원데이 세미나 오기 전에 3 점만 내면은 히알루론산 7만 원짜리 히알루론산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쪼끔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알리셔서 어 얘기 그 한 분이라도 더 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드림워커도 프로모션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많은 분들이 또 초대를 통해서 또 선물도 많이 받아 가시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 시가 됐네요. 자, 리더님들 요즘에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1월 1일 날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했어요. 그죠? 앞서가는 드림워커, 잘 되는 드림워커. 자, 그래서 벌써 2024 년도에 두 번째 줌 미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줌 미팅은요. 첫 번째 줌 미팅보다 더 알차고 재미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네, 두 분의 리더님의 새해의 어떤 바람 그리고 새해에 나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어 적어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이분은 정말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 잠깐 들었는데 음 좀 잘 들어보세요 리더님들. 좀 반성되는 저는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뭘 했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우리 인천의 박미리 리더님 모셔서 2024 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박미리 리더님.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나의 바램 스피치를 맡은 인천에서 사업하는 ABO 박미리입니다. 제일 먼저 사업의 발전을 위한 나의 변화와 다짐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순서를 맡겨주신 유니즈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먼저 2024년 제가 하고 있는 변화는 시간 활용이에요. 저는 24 시간이 모자라서 24 시간을 쪼개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일주일은 이래요. 오전 7시 30 분부터 시작돼서 새벽 2 시가 되어야 잘 수 있는데요. 저는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퇴근을 해도 나머지 시간을 아이 치료실 다니는 데 할애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 사업을 결심하고는 배워야 하니까 미팅 참석이 너무 좋기만 했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알릴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금, 토, 일 아메이 알려서 무슨 핀이 되려나 걱정만 앞서고 '내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이제 프로모션을 반응하게 되었어요. 손 마사지 프로모션을 보고 '본업인 날 위한 프로모션이구나.' 하면서 반응했더니 밤 8시고 11시고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만나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11월 프로모션에 반응해서 생긴 신규 소비자들에게 12월 프로모션 STP에 반응을 했더니 STP가 어렵지 않아졌고요. 미팅 초대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눈치 보고 부담되나? 다음에 초대해 볼까?' 그러면서 주춤주춤 이랬던 게 사라졌고 '아휴 누가 뭐 걸릴지 모르니까 무조건 말해 보자.' 하면서 입을 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프로모션 너무 반응하고 싶은데 제가 1 월에 개업을 해서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팀웍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이해 못하고 전혀 와닿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메이는 자기 사업이라고 했고 심화영 리더님 음원에서도 "스폰서는 아메이를 나에게 알린 것으로 역할이 끝입니다." 했기 때문에 스폰서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변한 거는 저희 김은선 스폰서님을 연결하고 함께하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내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무슨 스폰서님이 같이 가. 혼자 가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 다 돌아다니지 못할 곳에 스폰서님과 한 번이라도 같이 가려고 하고 같이 만나기를 실현하고 있어요. 제가 팀웍에 대해 잘 모르니까 유니즈 스폰서님께서 인천 홈미팅 오실 때마다 엄청나게 팀웍 강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인천팀이 희로애락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형제 리더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분들인데 팀워크 안에 내가 커갔다는 걸 알면서도 '내 편한 것만 내 생각만 추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 길 가야 할 때 또 홈미팅 할 때 "같이 갈래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 서로 돕는 팀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핀업인데요. 제 아메이 사업의 Y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속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상속인데 사실 '당장 빨리 핀업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보람 리더가 파트너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친구가 "아메이 소개해 줘서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고 얼마 캐시백 받았어." 얘기하면 "우와 그럼 네 친구는 그럼 얼마나 받아? 그렇게 잘하면 엄청 많이 받겠다." 그런대요. 근데 캐시백을 100만 원 단위는 받고 있어야 했는데 제가 내세울 핀이 아니라서 너무 미안하고 꼭 파트너가 당당하게 스폰서를 보여줄 수 있게 핀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월요일 이 드림워커 미팅이 끝나고 시간 없는 저를 위해서 12시가 다 되도록 상담해 주시는 유니즈 스폰서님께 이제는 핀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스폰서님 하품 쏙 들어가게 사업다운 상담 받고 싶고요. 꼭 스피치하는 핀 성취해서 저희 유니즈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2 일부로 본업으로도 사업가가 되었어요. 아메이도 찐 사업가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직장인으로만 살아서 사업감 같은 거 못 잡고 미어캣 마냥 그냥 네 눈치 내 눈치만 막 보느라고 "나 아메이 해." 오픈만 하고 완급 조절을 못 했어요. 미팅빨 받고 열정 올라오면은 "나랑 아메이 알아보자. 같이 가 보자." 막 했다가 전화 막 차단당하고 눈치 봐서 막 젠틀하게 얘기했더니 "그래 잘해 봐.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막 응원만 해서 이제 눈치 안 보고 진짜 사업가로 "나 아메이 사업해.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내가 잘 케어해 줄게. 건강기능식품 어디 거 먹어? 세제는 친환경 제품 쓰고 있니?"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당기려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얕게 넓게 사귀었던 사람 중에 1 인이라 "아메이 뭐가 어렵겠어?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호기롭게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오랜 기간 사람을 알아가고 친하게 지내는 걸 노력하고 상대를 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하게 알아가고 다가가고 아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월 2일부로 개업을 해서 진짜 바쁘고 신경이 엄청 쓰여서 진짜 솔직히 하나쯤은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음원에서 사업도 아메이도 100%씩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목표를 잡았어요. 저는 앞으로 부빌 완성하고요. 그 3월에 SP 마무리하고 다, 그 스트레이트로 5월에 GP 그리고 9월에 PT까지 완성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무조건 된다 된다 된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우리 박미리 리더님의 정말 올해 계획 너무 멋지시고요. 우리 박미리 리더님의 올해 계획 꼭 달성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한 번도 찡그리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바쁜 상황에서 하면서도 늘 긍정적으로 사업하시는 우리 박미 리더님이 또 이렇게 핀업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아주 더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리더님은요, 이번에는 전주로 가겠습니다. 우리 팀에 아주 임팩트하게 열심히 또 남자 사업자로 정말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남자 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부부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부부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전주의 허강윤 리더님의 올해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아이고, 말한 그 말은. 네, 어강입니다. 네,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서, 네. 남자분 좀 후원하세요. 혼자 외로워요. 남자 후원하기 어렵죠. 어렵나요? 그래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 후원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이거 하라고 하면 왜 하냐 그러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고요. 자, 2024년 저한테는 다른 해보다도 되게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삶에서 20살의 목표가 첫 번째는 28에 결혼하는 거였고요. 근데 그거는 이뤘어요. 28살 12월 29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요. 네. 제 20에 목표한 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룰 수 있게끔 했죠. 왜냐면, 예,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앉아있네요. 정경심 리더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이란 나이에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상상했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만들어진 게 그닥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분명 내가 20살에 발에 왔었고, 그때부터 꿈꿔왔었던 나의 50이란 나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어, 제가 28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끝까지 밀어붙였고, 그런 투자 의지가 많이 꺾여 있었어서 이루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라도 정말 다시 50이란 나이에 뭔가를 시작해서 60이란 나이 아니면 55살이란 나이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면 지금이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받고 나서부터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고요? 별 내용이 없으니까 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첫 번째는 저의 파운더스 완성하기가 이번 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루비핀을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루비핀을 달성해서 그 양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형태를 만들고 싶고요. 그러려면 저한테 필요한 게 첫 번째가 감정 기복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뭐 부족해서 이런 것보다도 사업에 어떤 목표를 하고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했었던 것들에 가장 크게 차지했던 게 사실은 감정 기복이었어요. 제 의지가 꺾이는 게 제 감정을 가지고 의지가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는 정말 감정 기복 없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다른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CCHH 하는 거. 정말 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남자 사업자 후원하기 참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남편분들 한번 후원해 보세요. 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GCHH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남자여서가 아니라 제가 해왔던 일 때문에 저 혼자 만들어가고 저 혼자 해왔던 그런 일의 습관 때문에 CCHH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예, 이제 세부적인 목표는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 시스템에 잘 접목해서 시스템이 하고자 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한번 정말 따라서 해보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그런 생각을 다 접고 그렇게 해보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어보는 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많이 전달하고 더 뭐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파트너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게 이 파운더스를 완성하고 루비핀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텐코어. 저도 하다가 못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텐코어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5kg 만들기예요. 예,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와, 제가 한 10kg 이상을 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75kg를 만드는데 그냥 무조건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꾸준한 영양제 섭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품 애용을 통해서 영양제를 먹을 때만 먹고 디톡스 할 때만 좀 먹다가 또 쉬었다가 그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영양제 섭취하고 또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뭔가 또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또 저녁 시간에 너무 늦게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그리고 진짜 우리 좋은 아이템 있잖아요. 라이더하고 한몸대기. 예, 제발 저게 빨래만 거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정말 라이더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제가 75kg를 완성하는 그런 2024년이 되고 싶고요. 세 번째는 10명의 파트너님 모시고 1박 2일 무주 스키 여행 가는 게 이번 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첫 번째가 초대가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들 세력을 찾아주기, 그리고 홈미팅 숫자 늘리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10명의 파트너와 함께 정말 1박 2일 무주 스키 여행 한번 가는 거. 저 스키 진짜 옛날에 처음 타봤는데 정말 몸치거든요. 예. 근데 가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렇게 파트너들과 10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 하나도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기입니다. 뭔가 좀 나아지면, 좀 여유가 있어지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시간이 가는 것처럼 부모님의 시간은 더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작년이 아니고 작년엔 거의 여행을 못 갔고요. 재작년에 여수로 그닥 좋은 호텔도 아니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어우, 너 덕분에 이런 데서도 자보고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라도 정말 모시고 좋은 호텔에서 좋은 곳에서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목표를 둬서 조금 부모님한테도 잘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당연히 사업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맨날 말만 꺼냈다가 못하고 있는 가족 사진 촬영하는 게 예,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품의 달인이 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매일 1시간씩 이상 좀 책 읽기. 몇 권 읽자 이거 맨날 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1시간 이상을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이는 거. 그리고
제품의 달인이 되려면 제품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0번의 STP와 100번의 데모로 그렇게 오늘 이번 한 해를 완성해 나가면서 제품의 달인이 되는 게 저의 올 한 해의 다짐과 예,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시작이 장황해가지고 끝은 또 완전히 임팩트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허광용 리더님의 올해 계획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정말 계획하신 대로 다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 그 새해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 하지만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계속 작심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또 다이아몬드 스쿨에서 홍진 리더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고 말로만 해서는 진짜가 아니고요. 진짜 안다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 두 분 모두, 그리고 우리들도 아는 만큼 행동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저희가, 사실 지금 한국 아메이의, 앞으로 트렌드가 뭐냐면요, 헬스 앤 웰리스예요.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크도 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탈 수 있을까? 우리 팀이 함께 타는 바이크도 저희들이 지금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크를 떠나서, 그러니까 운동과 그다음에 건강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앞으로 천문학적인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건강이라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건강한 아이템 중에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요. 뉴트리라이트도 있지만 정수기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한번 구매를 하면은 온 가족이 다 먹는 물이고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면 어쩌면 진짜 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을 잘 알면 진짜 헬스 앤 웰니스 부분에서 어쩌면은 뉴트리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이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첫 번째 순서로 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물이 있고 이 물은 어떤 물이 좋은 물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물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더님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 팀의 연예인이야.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팀에 정말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이시고요. 강의 너무 잘하시니까 아마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의 이혜정 리더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가 미팅장에 가면 그냥 매번 보이니까 TV 켜면 연예인 나오잖아요. 자,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니즈 스폰서님께서 늘 홈미팅 오면 하시는 말씀이 피넛도 좋지만 중요한 건 건강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하는데요. 그 건강을 관리할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물과 공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물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은 체내 수분 관리고요. 출생할 때 80%의 수분이 있고 사망할 때 40에서 45%. 그래서 수분 감소하는 과정을 노화라고 하고 생후 1년이 되면 5% 이상, 또 10대 후반이 되면 10% 이상 감소합니다. 그래서 신체 수분 약 44%에 이르는 그 사망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우리 건강과 수명이 달라지는 거죠. 또 WHO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이 있고 좋은 물은 질병의 80%를 호전시킵니다. 자, 그럼 좋은 물의 조건이란 미네랄과 산소가 있어야겠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없어야겠고, 그다음에 세균 번식의 매개체가 되는 저장 공간도 없어야 되겠고, 유무기 화합물도 없고, 그다음에 혈액의 농도와 비슷한 약 알칼리성이어야겠고, 국제적인 공인기관에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필터 관리가 쉽고 교환 주기가 뚜렷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물질, 영양소들을 섭취할지라도 그 영양소가 몸에 흡수가 되고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고 몸의 곳곳에 쓰이는 그 대사가 될 수 없어서 제 역할을 못해요. 또 몸에 들어온 물질을 배설하는 데 사용되는 그 수분의 요구량이 증가되어 몸의 탈수를 가속시키고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 이전에 신체 수분 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네랄 때문인데요. 매일 필요한 영양소 종류는 약 9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미네랄은 60종류인데 이 총 90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영양 부족에 건강 이상 그리고 질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네랄은 무기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무기질이랑 미네랄이 같은 말이고 5대 영양소에 포함됩니다.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또 미네랄 역할 중에 아까 다른 영양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분해를 돕는 거죠. 탄단지라고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태우면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하는데 그 태울 때 필요한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자, 그럼 미네랄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미네랄, 칼슘.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일어나죠. 철은 빈혈, 마그네슘은 눈떨림.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거나 많아도 고혈압과 부종. 그다음에 크롬, 바나듐은 당뇨나 혈당 관리 좀 어려움이 생기고 셀레늄, 암 심하면 그리고 요오드는 갑상선 저하증을 일으킵니다. 또 철분이 미네랄이라고 했잖아요. 50년대 철분을 섭취하려면 사과 2알, 시금치 1단 필요했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섭취하려면 사과 13알, 시금치 19단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토양에 미네랄이 없어요. 지하수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환경 자체가 오염되어서 미네랄이 없고 그리고 식물 자체는 미네랄을 생성할 수 없어서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식물에도 없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을 섭취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셀레늄이라고 있습니다. 이 셀레늄은 흙 속에 많은데요. 이 셀레늄이 부족해서 아프리카에서 매년 3,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성인들은 조기 사망, 질병 위험 증가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 한국도 셀레늄 부족 국가라고 하죠. 이 셀레늄은 40대 이후로 급격히 우리 몸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고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미네랄입니다. 또 미네랄이 하는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게 독소를 배출하거든요. 독소는 우리 몸에 그냥 안 좋은 게 다 독소인데 그중에서 또 중금속을 배출하는데요. 중금속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소가 중독되면 나중에 사망하기도 하고 장희빈이 그 먹은 거죠. 그리고 납 중독, 사망의 위험, 그다음에 카드뮴, 호흡곤란, 식욕부진, 단백뇨 등 그리고 심폐부전, 그다음에 수은. 우리가 그 예전에 한참 백신 노백신 막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맞는 예방 접종에도 이런 수은 같은 게 조금씩 들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이 중금속을 이렇게 몸에 쌓여가고 쉽게 배출이 안 되는데 이 배출을 도와주는 게 미네랄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네, 미네랄이 있는 몸에는 중금속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울산 MBC에서 워터시크릿이라는 그 유명한 방송 아시죠? 도시 초등학생 역삼투압 정수기를 먹는 그러니까 렌탈 방식의 정수기를 먹는 도시 초등학생과 지하수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를 먹는 농촌 초등학생의 칼슘을 모발을 분석한 거예요. 훨씬 농촌 초등학생이 많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미네랄은 췌장이나 세포 여러 가지 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대사, 그 혈당을 관리해주는 가장 좋은 또 영양소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물은 당뇨병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 그 실험을 뭘 했냐면 생지에다가 그 생지의 그 당뇨 수치를 올린 거예요. 한 500대로. 그리고 나서 역삼투압 방식과 그리고 미네랄 워터를 먹였을 때 그 혈당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실험을 했는데 미네랄 워터가 현저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이제 우리나라 정수기를 가지고 갔는데 이 정수기 자체의 물에 미네랄이 거의 없고 pH 값이 그러니까 너무 산성이어서 독일 음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미네랄이 없는 물을 장기간 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갈증, 탈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갈증, 목이 이렇게 좀 텁텁하고 목마르다 할 때는 체내 수분이 1% 이상이 부족해지는 건데 이거는 물을 마시라는 신호가 아니라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탈수가 되면 치매 분비가 감소가 되고 구강이 건조, 입이 말라요. 그럼 갈증이 유발하고 그래서 물을 마시게 유도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가 일어납니다. 그 염분, 소금이 부족해서 의한 탈수도 있지만 이제 수분 결핍에 의한 탈수를 보면 자,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나 여성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왜 유독 여성이냐면 여자들은 커피랑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마신대요. 그리고 갈증 신호를 한번 무시하면 한동안 갈증 신호가 오지 않는데요. 따라서 갈증 신호를 무시하며 상상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목마름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마르지 않은데 내 몸은 탈수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탈수를 알리는 무언의 신호들. 이유 없이 피곤하고요. 나른하고 무기력하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수분이 부족해요. 그럼 뇌가 긴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이 뇌로 피가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면서, 근데 이 얼굴은 뇌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 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면서 얼굴도 뜨거워지는 거고, 짜증과 신경질, 공연히 화가 나는 느낌, 분노와 성급함, 이것도 짧게 말하면, 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이제 방어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내는데 회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막 화가 나게 되고 신경질이 나면서 일을 그만두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냉수 먹고 속 차려라. 그리고 뭐 화가 나면 물 한 잔 해.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집중력 저하, 초조한 기분, 우울한 느낌, 머리가 무겁고 잠을 잘 못 자고 호흡이 좀 이렇게 가파르고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에 대한 갈망 이런 것도 탄혈수의 신호라고 하고요. 자, 요거 캡처해 보세요. 각 문항마다 1과 2가 있는데 1번이 4개 이상이면 우리 몸이 이제 만성 탈수고 근데 이제 그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설사나 운동에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런 건 급성 탈수라서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만성 탈수를 우리가 예방하자는 겁니다. 또 만성 탈수의 모든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여자. 이 책이 여자의 물 내용이라서 자, 물이 공급되고는 있지만 탈수와 가까운 공급 상태라 외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타격을 크게 입는데요. 감기 걸려도 자주 걸려도 오래 가고, 알레르기 같은 것도 더 크게 증상 나타나고, 어떤 질병이든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오래 앓는다. 왜냐하면 몸에 물이 적으면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나 피로도 더 많이 느끼고, 피부도 푸석하고,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오죠. 또 체력도 떨어지면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젊을 땐 모르는데요. 만성 탈수가 시작되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 문제가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만성 탈수가 시작되면 목마름과 배고픔을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증을 배고픔으로 느끼고 물을 마셔야 할 상황에 밥을 더 먹는 거죠. 그래서 만성 탈수가 오래될수록 비만이 되어갑니다. 또 몸이 붓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을 혼동해요. 아, 내가 살이 찐 건데 부은 것이라 느끼고 내가 어젯밤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 것 같아 해서 물을 더 안 먹으면 탈수가 더 심해지죠? 그러면 배고파지죠? 배고픔으로 혼동하니까 밥을 더 먹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만성 탈수의 가장 흔한 증상이 붓기인데요. 이거는 마신 물 때문이 아니라 마시지 않은 물 때문이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만성 탈수 상태에서 어쩌다 물 한 잔 마시면 피부가 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만 그렇고 계속 똑같은 양이 들어오면 붙잡고 있던 물을 놓는데요. 이게 붓기가 빠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꾸준히 한번 먹어보겠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실천하시면 한 이틀에서 3일부터 붓기가 시작되고 그 붓기는 일주일 안에 이제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또 물을 안 마시면 다음에는 더 적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이 쉽게 붓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물 때문에 살찌는 거야 라는 걸 좀 해결해주는 그림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피부를 보면 각질층, 표피, 진피가 있고 이 진피와 피하지방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이 들어가 있는 곳은 피하지방인데요. 자, 오른쪽 보세요. 진피와 피하지방, 그러니까 붓기를 느낄 때 진피와 피하지방 사이에 진짜 물이 많은 경우도 있대요. 또 진피와 피하지방 사이에 물 반, 기름 반. 또는 세 번째로는 진피와 피하지방 사이에 물 조금, 기름 많이.
근데 이 중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3번, 그 다음이 2번이고 1번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살은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그러면 아메리카노 많이 마셔서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나빠요.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만. 그리고 커피는 몸을 만성탈수 상태로 만든 주범이고, 또 이 이뇨작용은 내가 병이 없는 이상,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인위적으로 이뇨작용이 필요하지만, 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시켜버리면 몸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소화제 자꾸 먹으면 몸의 소화 기능을 점점 잃죠. 변비약 자꾸 먹으면 몸에서 배설작용을 자꾸 그 능력을 잃습니다. 그럼 나 차 먹는데 홍차, 녹차, 그럼 더 몸에 좋을까요? 차 또한 마신 것의 1.5배가 되는 양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성 탈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본다면 똑같이 나쁘고, 저는 예전에 생수병에 그 생수 맛이 너무 비려서 거기다가 티백을 이렇게 넣어 마셨어요. 근데 그거는 물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차는 차고 물은 물입니다. 그러면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성분은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1.2배 정도의 물이 똑같이 또 빠져나가고, 대부분 그 다수의 식품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최대한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물 안 마셔서 나오는 변비. 이건 병이 아니래요. 제가 책을 여러 권 봤는데 이건 의학적 원인이 변의 건조, 변의 수분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에 유입되는 수분이 9,000ml, 한 9리터인데 그중에 8,500은 소장에 흡수되고 500은 대장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500 중에서 400은 대장, 100은 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장에서 흡수되는 수분의 양이 400보다 많으면 변비, 400보다 아래면 물은 변. 자, 근데 대장의 흡수량이 400ml를 초과하는 이유는 몸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자꾸 수분을 끌어다 쓰니까 변으로 나갈 수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장의 수분 흡수 기능에 문제가 없고, 어, 그 수분만 좀 많이 해결해 주시면 변비는 금방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물로 건강해지시는데요. 한 모금씩 자주 마시기. 내가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음료를 먹었다? 그러면 곧바로 물 2잔. 내가 커피를 마셨다? 그럼 물 2잔. 그리고 내가 물 한 잔을 먹었다? 그럼 물 한 잔 더. 이렇게 드시면 좀 실천하기가 쉽다고 하네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과잉 섭취하시면 건강에 더 해로운 거 아시죠? 그리고 갈증이 있으면 이미 몸의 1%가 수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갈증이 있기 전에 미리 한두 모금 마시면 좋고,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마시래요. 나 물 생각나는데 식사 전이라 안 되고, 식중이라 안 되고, 식사 후라 안 되고, 이거는 그 옛날 그 어려운 시대 때래요. 조선시대.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물 먹어서 그 영양소를 자꾸 희석시켜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이 너무 잘 먹는 그 시대에는 물을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대요. 그거보다 탈수가 더 심각하대요. 갈증이 있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1% 이상 손실된 상태고, 그리고 이 물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갈증 감각이 회복되어 물을 잘 마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물이 좀 비려. 나 물 마시면 속이 조금 더부룩해. 그건 그럴 수 있는데요. 책에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건 물을 싫어하는 거래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물을 많이 마시래요. 이 감기가 이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침투가 잘 되고. 그래서 이 물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역할은 못하지만, 그건 아니지만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청소년이 하루 평균 4잔의 물을 마십니다. 자, 예를 들면 아침 먹고 한 잔, 해서 한 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한 잔, 자기 전 한 잔. 그 한 잔도 꽉 채운 한 잔이 아니잖아요. 근데 12세, 18세에서 발표된 꼭 먹어야 되는 권장 섭취량이 2리터가 다 넘습니다. 자, 유난히 피곤해하는 아침. 나도 피곤하고 아이도 피곤해하는데 엄마는 어떤 것을 권할까요? 홍삼,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권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은 물입니다. 그러려면 미네랄이 있어야 진짜 물이죠. 그 미네랄은 남겨두고 안 좋은 유해 성분은 싹 다 걸러주는 아메 이스프링 물을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물 이야기 어떠셨어요? 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 많은 역할을 했는지, 아까 그
탈수 신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네, 나. 막 우리 애들이 이제 저 짜증내면 막 물 먹인다고 난리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아, 정말 내가 피곤했던 이유도 정말 내가 이렇게 저 오늘 피부가 좀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물을 너무 안 좋아하는 습관에서 오는 거구나. 물 대신 자꾸 밥을 먹고 물 대신 자꾸 빵을 먹고 이게 지금 또 살찌는 원인이 되었다. 너무너무 오늘 소중한 또 물 이야기 해주신 이혜정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까 예고하셨듯이 또 물이라고 다 좋은 물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알게 됐는데요.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 아까 좋은 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좋은 물을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심화 과정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말 극핵가족화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또 가족 단위가 굉장히 작아졌고 저도 아이들이 이제 20 세가 넘으니까 다 나가서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는 군대 갔고 한 명은 또 인제 대학원 간다고 서울 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가다 보면 정말 혼자 사는 1인 가족 시대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뭐 한 가정에서 쓰는 양이 뭐 예를 들어서 아메이 제품을 쓴다고 하면 쓰는 양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요. 정말 장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에 정말 이런 핵가족화 시대에 맞춰서 구독 경제 이런 거에 맞춰서 이 장수호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이걸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공유하면서 조금 장수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메이가 정말 좋거든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도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 뭔가 지금까지 받아오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를 하나 더 찾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모든 기업의 마케팅 대상이잖아요. 요즘에 쿠팡 플러스인가 해 가지고 쿠팡을 구독을 하면은 또 뭐지? 영화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 채널을 하나 주는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소비자를 나한테 묶어 놓으려면 우리 기업으로 묶어 놓으려면은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아메이는 어떤 혜택을 주냐면 캐시백이라는 혜택을 주죠. 내가 아메이에서 제품을 썼더니 정말 나 혼자 써도 캐시백이 들어오고 누구한테 알리면 엄청나게 많은 캐시백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캐시백을 주는 그런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데는 아메이밖에 없어요, 소비자에게.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너무 멋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메이는 마트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트는 정말 모든 제품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떤 제품이 사람에게 유익한지 그걸 선택하기 난 우리 개인의 역량이잖아요. 내가 알아봐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알아봐야 되지만 아메이는 그런 선택의 어려움을 쪼끔 줄여줬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을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소비자에게 이거보다 더 유리한 건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한 이유가 뭔지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반적인 마트는 정말 다수의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품질은 이 마트가 책임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메이 마트는
원 라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씨앗부터 땅,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소비자 관리까지 한 회사가 다 하는 원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90일 반품 제도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90일 안에 반품하세요. 현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품질을 책임지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친환경과 또 그 친환경이 아닌 제품들이 섞여 있잖아요. 일반적인 제품들은. 하지만 아메이는 사람에게 나쁜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그래서 ESG 경영 대상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ESG라 함은 이렇게 환경, 친환경을 정말 말로만 친환경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한 그런 친환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책임 경영 모범을 준수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어, 그 상생 아시죠? 우리 아메이 내 제품, 우리 회사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른 기업과 잘 공존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투명한 경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정말 준수하게 잘 지키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회사죠. 그래서 아메이 30주년에 ESG, 그다음에 CCM으로 미래의 초석을 다지다. CCM은요, 또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끼리만 이런 것들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준 ESG의 대표적인 회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친환경은 정말 아메이 따라올 회사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친환경 회사의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친환경 제품이 잘 팔릴 거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앞서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마트가 그런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메이는 선택의 기준을 공부하고 가르쳐 드리죠. 아까 물에 대한 기준,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원래? 저는 몰랐거든요.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어떤 물이 좋고 어떤 건강식품이 좋고 어떤 세제가 좋은지 우리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또 마트는 가까이 있어서 좋죠. 그리고 많은 제품이 있어서 편리하지만 아메이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우리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까이 있는 마트보다 온라인이 훨씬 활성화돼 있잖아요. 역시 아메이도 90% 이상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렌드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메이는요, 일반 빨간 마트, 노란 마트에 비해서 얼만큼 많은 캐시백을 주냐면요. 그냥 내가 30만 원씩 아메이와 일반 마트가 똑같이 쓴다고 하면, 일반 마트가 1년에 3,600점, 여긴 점이죠. 아메이는, 내가 월 30만 원 정도를 매달 매달 쓴다면 1년에 10만 8천 원 정도의 캐시백이 돌아옵니다. 나쁘지 않네. 3,600원을 600점을 받아가시겠어요? 10만 8천 원을 받아가시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나는 10만 8천 원 가져갈래. 근데 혹시라도 너무 좋아서 요즘에 뭐 쿠팡이 뭐가 좋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거 쿠팡 가면 있어. 그거 이런 게 좋아. 여기가 마켓컬리가 이건 좋더라. 제가 뭐 계란을 사보니까 마켓컬리 계란이 굉장히 노른자가 노랗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또 그 계란은 마켓컬리가 좋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한테 혜택이 있냐? 혜택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는, 아메이 마트를 써보세요. 아메이 마트는요, 굉장히 나한테 유리하고 친환경 제품이에요. 라고 얘기해 줬을 때, 한 6명 정도한테 얘기했을 때, 일반 마트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동일하게 3,600점인데요. 아메이마트는요, 6명한테 알렸더니 162만 원이라는 너무너무 확장된 그런 캐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보다 더 유리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비자에게 유리한 캐시백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도 역시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포인트로 들어가는 캐시백이에요. 근데 이 포인트가 정말 놀랍게도 2년 동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받고 또 다시 리셋해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2에서 5회차가 5,000원이고요. 6에서 11회차가 10,000원이에요. 많은 소비자분들이요. 한 3회차, 5회차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장바구니를 없애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돈이 누적돼서 계속 쌓이는 걸 보면서요. 굉장히 뭔가 뿌듯하거든요. 어차피 생필품은 써야 돼. 생필품 안 쓰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쓰는데 6회차부터는 10,000원을 줘요. 11회차까지. 정말 놀라운 거는 12회차부터 24회차는 15,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두 달만 모아도 30,000원이에요. 정말 이건 너무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아서 간장도 사고 고추장도 사고 정말 그 화장지도 사고 다 이렇게 사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돌려받나 봤더니 2년 동안 27만 5천 원이라는 포인트가 나 혼자 썼는데 누구한테 알리지 않아도 27만 5천 원이라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트가 이렇게 많은 포인트를 주는지, 현금으로 주는 포인트 더하기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준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 우리 가족이 매일 쓰는 제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 고무장갑, 아이라이너, 칫솔, 수세미, 마스카라, 치약, 주방세제부터 시작해서 발 마사지기, 가글, 립밤, 드라이 세제, 섬유유연제, 진짜 너무 많죠. 이런 뭐 간편 분유, 생리대, 미역, 기저귀, 휴지, 참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생필품의 특징은 뭐냐? 그달 쓴다, 떨어진다, 재구매한다. 이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을 한다는 거죠. 이 생필품을 구독을 해서 매달 매달 한 10만 원 정도로 구독해서 쓰면 소비자에게 이렇게 이로운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죠. 첫 번째 제품력이에요. 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제품이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까 제가 헬스 앤 웰리스로 우리 아메이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샤넬백 들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최우선이 되는데 뭐 건강식품 한두 가지만 계속적으로 먹는다고 해도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형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식품도 화장품도 정수기도 청정기도 다 잘 사는 나라들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아메이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유일의 제조 방식, 농사 짓는 기업. 이거는요, 기본이 탄탄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사까지 지어서 뉴트라이트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최첨단의 과학이 함께 쌓인 아주 멋진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제품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 하나를 출시할 때 검증과 안전성에 특히 안정에 굉장히 최우선을 하는 회사예요. 정수기 30년 연구해서 만들어졌고요. 세제 만드는 회사잖아요.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 상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쉐이프 초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인증 마크들을 받았고요. 유기농 인증 마크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개별 인정형 제품에 대한 어, 인증은 뭐냐면요. 그 허브 제품으로서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미백 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능성, 또 비건,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쉐이퍼 초이스 같은 친환경적인 이런 인증 마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쉐이퍼 초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
자, 영어로 다 돼 있어서 요거를 좀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초이스의 인증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이 회사가 쉐이프 초이스한테 얘기하겠죠. 우리 회사한테 이 인증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요, 이 쉐이프 초이스는 모든 제품 성분을 자기네 쉐이프 초이스 기준에 따라서 맞는지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 정보를 수집하고 화학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요. 계속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쉐이프 초이스에 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서 또 그분들과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제출을 해서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불합격하면 신청자는 제품에 필요한 개선을 한 후 다시 처음부터 여기 1번 외부 검토 기관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좋아요."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외부 검토 기관의 평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다시 갖는데요. 그러니까 쉐이프 초이스에서만 오케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또 외부 검토 기관에서 또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쉐이프 초이스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이제 평가서에 대해서 외부 검토 기관과 신청자와 함께 다시 토의를 한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그때 쉐이프 초이스의 인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가 안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어떤 단계에서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쉐이프 초이스 라벨이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써도 좋은 이유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이 프로그램에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충족한 제조 회사의 제품들만 어 받아서 쓰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어 처음에는 잘 만들다가 중간에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인증받을 때는 제대로 만들다가 나중에 자기 맘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 연방 정부에다가요, 고발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마크가 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아메이 제품을 써야 되는 또 이유는요, 편리함이에요. 자동 주문으로 이 장소가 좋은 거는 편리함. 자동 주문으로 한 번 입력으로 카드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요,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날짜, 제품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요. 수익성,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쓰면서 가장 높은 캐시백 마일리지를 소비자에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는 거. 2년에 27만 5천 원입니다. 1년이 아니고. 자,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 여기 보시면 하우스홀드라고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예전에 그 금을 찾아서 그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실제로 금으로 부자 된 사람보다는 그 금캐로 온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다. 그것이 바로 생필품의 위력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그만큼 많은 수익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필품을 쓰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캐시백 제도가 저는 장스오와 아메이의 캐시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만들게 도와주면요, 통장에 현금이 쌓이는 일이에요. 아, 정말 현금을 주는 회사는 없어요. 포인트는 줄 수 있어도. 자, 한 번 바꿔놓은 습관으로 누군가는 습관처럼 돈이 나가고, 한 번 바꿔놓은 습관으로 누군가는 습관처럼 돈이 들어온다. 이게 바로 장소예요. 한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한테도 유리한 장소를 써봐."라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써봐."라고 이야기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돈 되는 구도그 습관화, 장소 스마트 오더로 안정적인 PV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썼네요. 자, 그리고요. 어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넣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 또 이 방에 초대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냐면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장 건강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장에 관한 또 프로모션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 좀 같이 어, 프로모션 활용하셔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모션 제품은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거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미 일찍 좀 끄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어, 다이아몬드 스쿨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호 리더님께서 사실 아직 본사에서는 발표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본사 직원들하고 본인 말로는 뭐 골프 치면서 또 뭐지? 사우나 가서 계속 이렇게 캐낸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카운슬 멤버들은 이렇게 본사에서 미리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빅보너스도 발표가 됐어요. 빅보너스는 다이아몬드 이상들한테 주는 보너스고요. 세레그 파운더스가 있는 다이아몬드들에게 빅보너스를 준대요.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 저를 가슴 설레게 하지는 못했고요. 진짜 가슴 설레게 한 건 뭐냐면요. 내년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 여행 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행 점수가 없어지고, 원래 여행을 가려면요, 1년에 평균 1300만 점 이상을 하셔야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 회계년도부터는요,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되면 무조건 여행을 간답니다. 박수! 이게 진짜 대박 아닙니까? 네. 그리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된 사람은 부부 여행을 갈 수 있고요.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그런데 내 파트너가 3번을 독립했어요. 그럼 가족 여행도, 가족과 함께 가는 또,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가 독립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어. 그럼 부부 여행을 가시는 거고요. 3번을 독립했어, 내 파트너가. 그러면은,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여행은 사실 부부 여행이 더 좋아요. 저희도 첫 여행은 부부 여행으로 갔거든요. 훨씬 좀 편안하게 쉬고 올 수 있어서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튼 간에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돼도 여행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건 너무 대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도 그러니까 매년 3명씩 3번만 더 독립을 시키면 내 파트너가 GP 정도만 가거나 아니면 세레그가 한 번씩 큐만 가면 큐수 1000만을 보내는 것을 3개씩만 증가하면 계속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대박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두 번째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행도 세 번째 여행도 파트너만 있으면 되게 쉬워졌다. 정말 저는 진짜 우리 리더님들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박미리 리더님, 여기 이혜정 리더님, 청경심 리더님, 최수정 리더님 다 갈 수 있어요. 사실 리더님들이 앞으로 8개월 남았는데요. 이 8개월 동안 어, 미팅장에 나오는 5명에서 8명 정도의 파트너, 그 다음에 주문건 수 200건 정도가 되면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자기가 딱 결단하고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신규래요, 신규. 신규 200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다이아몬드 가셨대요, 다이아몬드. 그냥 파운더스 PT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매달 매달 정말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만들고 신규하고 이런 거에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얼마든지 다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진짜 여행지에서 우리 허강용 리더님 게임도 되게 잘하고 너무 재밌는 거 아시죠? 술은 좀 드실란가 모르겠는데 같이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 외국 가면 맥주가 되게 흔하잖아요. 진짜 맥주 시컷 마시고 또 저희 오늘 뭐 삿포로에서 뭐 액티비티 뭐 할 건지 막 이렇게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여행은 가는 순간보다 가기 전에 계획 짤 때가 더 재밌다면서요. 근데 아메 여행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값지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에 리더님들이 다 초대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진짜 기분이 오늘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제 뭐 에메랄드나 또 이렇게 핀업을 하면 이미 파운더스 PT 이상 분들 파운더스 PT까지 이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캐시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다이아몬드들한테 이렇게 많이 주냐? 원래 다이아몬드들은 뭐 연봉이 훨씬 높았어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 파운더스 PT 리더님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들이 쪼끔 자기들의 연봉을 줄여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홍진 리더님 그러셨대요. "우리는 안 줘도 돼. 우리는 안 줘도 되는데 정말 우리 파트너들 많이 주라고." 요즘 맨날 핏대 세우고 싸우신대요, 본사하고. 정말 그렇게 애써서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쪼끔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변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홍진 리더님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 왜 그런다고 했냐면요. 제가 여기 적어 놨거든요. 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대요. 아메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대가집을 하나가 너무 값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제품 안 쓰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쏟았대요. 근데 정성 쏟으면서도 맨날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맨날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기 너무 잘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씩 터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너무 정성을 쏟아놨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별로 안 움직였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마음 활짝 열고 터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복물 터지듯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품 당장 안 쓴다고 그분들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뭔가 결과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이 언젠간 제품을 쓰고 이 제품을 좋아하고 우리보다 더 아메이 제품에 핏대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좀 믿어 봤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희소식을 알려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는 또 이번 주 금토죠. 금토에 여수에서 또 올 회계연도에 이제 GP 이상 되신 분들 여수에서 또 1박 2일 세미나가 있어요. 지금 엄청 준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목요일부터 가 가지고 또 여수팀 만나고 거기서 또 바로 그 세미나로 갈 거거든요.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또 미팅 끝나고 저희들끼리 또 맥주도 한잔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한번 에이스는 한번 뭉쳤다 하면은 장난 아니에요. 여행을 가도 시끄럽고요. 이렇게 1박 2 일만 해도 너무 장난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리더님들이 정말 이 미팅에도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9, 10, 11 이렇게 3번 천만을 하시는 분들을 초대하거든요. 그 미팅에도 다 가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파운더스 플래티님이 되셔 가지고 또 여행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업 설명할 때마다 파운더스 PT 가면 여행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속마음으로는 '아 근데 아무나 가지는 못해요. 1,300만 점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 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 그랬었는데 이제 정말 떳떳하게 "파운더스 PT만 되면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부부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잘 준비합시다. 지금 그 드림워커 방에 하고 있는 프로모션에도 쪼끔 더 동참하시고요. 정말 쪼끔만 더 집중해 주세요. 어 우리가 스폰서들이 이끌어 주는 대로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요. 모두 다 여행 가실 수 있어요. 누구라고 가고 누구라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원래 잘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지를 부리는 거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진희 리더님께서요. "변화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사업답게 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발표되냐면요. 정확한 발표는 1월 앞으로 한 2주 후에 본사에서 직접 발표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심하영 리더님이 지금 캐나다 갔다가 내일 오시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그 OM을 하실 거예요. OM 때 한 번 더 제대로 발표해 주실 거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라도 줌으로 들어오셔서 꼭 심하영 리더님의 그 여행 발표도 들어보시고 또 빅보너스에 대한 내용도 얼만큼 발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나 오늘 여행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시는 분들 헬로톡 잠깐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돼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자, 우리 최수정 리더님부터 할까요? 최수정 리더님. 음소거 제거하시고 왼쪽 하단에 음소거. 예. 네,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네. 저는 아직 그 용어 이런 거에 조금 많이 낯설어 가지고요. 이렇게 뭐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면은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좀, 네, 저희 신랑이랑도 가고 아이랑도 함께 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미경 리더님 보이시는데, 김미경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네, 오늘 정숙이 다시, 들으니까, 역시 좋은 물 선택해서 잘 먹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느껴졌고, 비전 보너스,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대한 만큼 행동하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주희 리더님이 보이시는데요. 김주희 리더님, 헬로톡 하실 수 있겠어요? 김주희 리더님, 헬로톡 어려우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자, 그- 그럼 우리 김은정 리더님이 헬로톡 하려고 음소거 제거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김은정 리더님. 네, 아,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구나. 됐어요, 네. 됐어요. 아, 저 음소거 제거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오늘 리더님들의 그 멋진 회기년도 목표도 들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여행을 간다면 우리 팀 4명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리더님들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파운더스 PT 돼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도 더 많이 하고, 장소도 더 많이 알리는 리더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성경심 리더님. 성경심 리더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인천의 박미리 리더님 얘기 듣고요. 열심히 나 사는 거 아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네, 좀 이렇게 목표 더 갖고 진행하고 허강영 리더님 목표한 거 오늘 들었는데 그래서 속 안 상하게 집중하면서 하도록 해서 꼭 파운더스 PT 돼서 여행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은선 리더님도 내년에 또 여행 도전하실 것 같은데. 음소거 제거가 안 됐어요. 박미리 리더님의 그 바쁜 스케줄 캡처해가지고, 저도 좀 보면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고요. 허강용 리더님의 5가지 목표? 꼭 이루시기를 응원하고요. 물 강의 듣다가 갑자기 다 2부가 있을 줄 상상을 못 해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파운더스 PT가 되기 위해서 사업자다운 사업자로 변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박미리 리더님 한번 들어볼까요? 아우,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박미리 리더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 허강영 리더님 스피치 들으면서 역시 PT는 여유롭구나. 또다시 느꼈고요. 진짜 소소한 것들에 목표가 있다라는 게 전 사실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소소한 목표를 못 가져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오늘 또 위시리스트를 또 써야 될 것 같은 스피치를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올해 목표가 그냥 PT였거든요. 근데 아까 유니스 스폰서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파운더스 PT를 하면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것까지 마음에 좀 품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와, 네, 네. 옆에서 이제 같이 여행 갈 생각해서 아주 가빈이가 우아우아하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혜정 리더님. 네, 저 신규 200명에 꽂혀가지고요. 더욱더 신규를 하기 위해 알리고 노력하겠습니다. co-founders. 네, 좋습니다. 정말 오늘 헬로톡 하신 모든 분들이고, 파운더스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집에도 파운더스 가실 분 한 분 계십니다. 네. 김은주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가 왔다는 게 네, 웃음이 터지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가 왔다는 게 실감이 많이 안 났는데, 리더님들, 진짜, 옆에서, 진짜, 잠시만요. 좀 이따 하세요, 그러면. 좀 이따. 네, 좀 이따 하시고요. 네. 허강영 리더님부터 할게요. 허강영 리더님. 네, 허경입니다. 예, 정말 여행에 대한 목표가 계속 있었는데, 아, 올해 완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년에 정말 그 파운더스 PT만 돼도 여행 간다는 것이 제가 여행 갈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파트너들과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역시 스폰서들은 늘 파트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리더님들과 꼭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가장 그 마음이 큰 우리 김주아 리더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아입니다. 어, 박미리 리더님 그 간절함을 정말, 스피치 속에 정말 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허강영 리더님도 정말, 네, 어떻게 뛰고 계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올 한 해 정말 어떤 결과를 잘 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도, 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도전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감을 모르겠지만, 이 여행이 그냥 주는 거예요, 실은. 네. 이 1300만 PB하고 1000만 PB하고 완전 다르고요. 여행을 도전했던 리더들 중에 파운더스 PT에 그냥 핀만 가지고 가시는 분이 되게 많고 그 파운더스 PT 중에서도 여행을 가시는 분이 그렇게 극소수예요. 근데 1000만만 하면 여행을 준다. 그것도 부부 여행을 또 뭐 파트너의 그 세 번의 큐 이것도 뭐 하다 보면 쉽거든요. 예, 장난 아니게 쉬워요. 예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여행을 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이런 그거에 비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다 데리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스폰서님이랑 저랑 진짜 깜짝 놀랐고, 와, 이거 지금 이번 달에 3%여도 알아들어도 다음 달에 3%여도 3월 달에 3%여도 갈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너무 쉬운 핀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미쳐야 되고, 더 뜨거워야 되고, 이게 막 더 흥분되고, 내가 이게, 다 갈 수 있어. 야, 그러니까 우리가 STP를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 프로포즈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 좋은 제품 쓰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걸 선택하면 너도 엄청난 좋은 제품을 쓰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포너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더 닥달하고 더 극성 맞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려오면서. 그러려면 일단 내가 나를 후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의 열정을 끌어올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궁리하고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리더님들의 이런 스피치를 들으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네, 내가 상기시키면서 나를 계속 뜨겁게 이게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침튀기듯이 가서 미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도전하셔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왜? 8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다 같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더 열심히 네. 뛰겠습니다. 화이팅! 네네, 네, 좋습니다. 나부터 후원해야 된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말이고요. 이렇게 뭐 프로모션 걸어주고, 이렇게 정말 좋은 조건이 될 때, 남의 이야기 만들지 마시고, 내 이야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밤까지, 우리 김은주 리더님 웃음 다 끝났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문주입니다. 아, 같은 방에서 들으니까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24년도가 시작됐다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리더님들의 그런 새해 다짐 같은 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막, 진짜 새해가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정말 스폰서님 강의 들으면서, 나 이렇게까지 하길 잘했다, 라는 마음 먹을 수 있는 한 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 파운더! 네, 네, 정말 파운더스 다 오늘 저녁에 마음에 품고, 오늘 노트에다가 나는 2025 회계년도 파운더스다라고 정말 쓰고요.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은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이름도 쓰고, 오늘 진짜 파운더스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